원래 한 허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가슴 어깨까지 다시 올라왔다고요. 허리까지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무릎이나 발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걸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다. 서울은.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24년부터 제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년부터 무조건 기회 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합니다. 2차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이터 노우즈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2차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2차 하락이 진짜 왔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네. 2차 하락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 이제 제가 무조건 팔아라. 1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21년 10월 달에. 딱 그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때의 모습이라면은. 폭락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21년 10월 달 이후, 그리고 22년 초반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폭락이 왔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지금 23년 10월이 됐고, 이와 굉장히 유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좀 주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하락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상승은 이미 끝났고, 이미 내놔봐도 안 팔릴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뭐 근거, 네. 이런 지표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네. 일단 두 가지 데이터만 명확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반등이 뜨거웠던 데 두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등이 뜨거웠던 곳이요? 네. 강남 3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도 기준으로 서울이 제일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이 23년에 부동산 시장에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이었는데 이 두 지역들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 파란색 선이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매도자 많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 많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 근데 매도자 많음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8월 13일 날. 그래서 이제 제가 9월 달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 8월 지금 중후반부터 일부 데이터가 지금 안 좋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 데이터를 정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10월 달 데이터마저도 안 좋게 바뀐다면 단기 지금 상승은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21년 10월 달 제가 부동산 상승 끝났다. 빨리 팔아라. 라고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보시면 어때요? 매도자 많음이 늘고 있고 요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이거든요. 매수자 많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늘고 당연히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도 최근에 22년 11월 말에 매도자 많음이 가장 많았다가 쭉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사자세가 아예 없고 팔자세가 많은데 매물 데이터를 좀 볼게요. 시장에 지금 매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나 이걸 보시면 좀 더 느낌이 바로 오실 텐데 어때요? 지금 엄청나죠? 거의 뭐 지금 7만 8천 건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매물 양 데이터거든요. 네네. 그래프가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언제가 제일 높아요?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폭락이 시작됐던 22년 6월, 7월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럼 이게 어떤 뭐 징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징조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데이터만 봐도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종도 같이 볼게요. 왜냐면 가장 뜨거웠던 23년에 상승장을 주도했던 두 지역의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세종도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도자 많음이. 네, 이제 그 다음에 매수자 많음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네요. 네. 거의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도 팔 사람 많고 살 사람 없고. 그러니까 두 지역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10월 달부터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면 좀 늦어요. 실거래가 건수를 보면. 그럼 어떤 걸로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가 느는지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매매 거래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때요? 매매 거래가 다 15 미만이죠? 10보다 왼쪽에 있죠? 거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9월 10일 날 딱 고점 찍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계속 떨어지고 내려오고 있네요. 있죠. 그래서 10월 29일 날 데이터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올해 한 4월 달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서 거래가 완전히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하락으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면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했지만 그때는 내놔면 팔렸어요. 네. 그리고 22년 상반기에 내놔도 잘 안 팔리고 근데 본격적인 하락은 없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7월달, 8월달부터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이미 상승세는 끝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끝났다면 네. 뭐 앞으로는 어떤 시장의 관망세만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관망세도 아니죠. 점점 지금 침체되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불안할 거고 그러니까 자꾸 시장이 지금 매물로 내놓은 거고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고 이러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본질적인 가치가 너무 비싸요. 여전히 비쌉니다. 서울은 지금 다시 올라서요. 서울은 다시 가슴이나 어깨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한 허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가슴 어깨까지 다시 올라왔다고요. 허리까지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무릎이나 발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차 하락의 지표로 보셨던 게 이제 매매 수급 현황과 거래량 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두 가지로 서울과 세종을 비교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뭐 언제까지 떨어질지 뭐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서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이 몇 프로 빠질 거냐? 네,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다 이야기해요.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 구입 부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냐?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쵸? 이런 거 말씀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을 벌어. 그럼 내가 이 500 중에서 내가 집을 사는데 얼마를 내가 낼 수 있는지 맞아요. 이거부터 계산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입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입지 좋은 거 누가 몰라. 돈이 없는데 지금. 네? 그죠? 그래서 내 수입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한 달 이자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내가 이 정도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가 다 들어갑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둘째, 사람들의 소득. 셋째, 주택 가격.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냐? 10월 달 기준으로 325입니다. 325라는 건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비유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325고 과거의 저점이 158이었다 이러니까 아니 그때는 사람들 소득도 별로 높지 않았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냥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준으로 325만 원씩 갚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달에 325만 원을 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벅차네요. 너무 벅차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377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서울에 집 사라고 전문가들이 난리였잖아요. 네, 한참 그 상승장이던 그러니까요. 시기여가지고. 네? 근데 이게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7년부터 평균 243입니다. 자, 한 달에 243만 원 낼 수 있으면 서울에 집 웬만한 거 살 수 있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 진짜 숨만 쉬어도 200 정도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위해서 지금 325만 원 낸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역사적인 저점은 얼마였냐? 161, 159. 와. 2014년이죠. 14년. 그럼 지금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죠. 160만 원. 맞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높죠? 높아요, 얘가.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
이해되세요? 네, 매수세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론까지 원래 특례보금 대출까지 했으면 거래량이 확 늘었어야 돼. 네, 네. 근데 거래량이 별로 못 늘었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 그 특례까지 해줘도 부담스럽다고요. 못 사.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 233이고 저점이 얼마예요? 158이야. 최저값이 얼마였냐면은 요게 158.7, 16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얼마 떨어져야 돼요, 지금? 25% 떨어져야 된다는. 25%가 떨어져야 평균 된다고요? 근데 14, 15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 떨어져야 된다고요? 50%. 금리랑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과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격은 50% 떨어져야 한다는 말. 네. 지금의 금리와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평균 정도까지 되려면 25% 떨어져야 되고, 이 서울 기준입니다. 저점 대비는요 50%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14년, 15년 같은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걸 봐서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다. 조금만 오르면 좋아하고 조금 떨어지면 또 이러고, 큰 맥락을 봐야죠. 자, 2014, 15년에 어땠어요? 그때 부동산 관심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도 또 뭐 이렇게 뇌피셜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분들 그렇게 사시고요. 서울은,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24년부터 제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년부터 무조건 기회 옵니다. 일부 지역